이민수의 경제 토크 시장에서 또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가능성을 주고 있는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2차 전지는 사실은 뭐 악재가 많은데 그죠? 네. 호재가 터지는 건 악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를 좀 딛고 가려는 모양새를 갖는데요. 악재도 있고 호재 이슈라고 하면 미국 뭐 대선도 있고 일단은 최근에 그 전기차 화재 났던 거기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요즘 제가 2차 전지 이야기는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댓글들이 손 팀장이 변했다. 옛날에 긍정의 아이콘이었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저는 언제나 긍정입니다. 다만 매수를 하고자 하신 분들께는 안전하게 매수를 하게끔 제가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저는 2차 전지 부정적인 생각이 없다라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요. 2차 전지 지킴인데 왜 손여로 팀장님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닉네임 말고 주소처럼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 안 되는데. 저한테 칠판에다 이름 좀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떠든 사람. 제가 2차 전지를 한 줄평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은 아직인데 아주 살짝 보이려 한다. 수급이 먼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황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방 기업들로 이제 국내 완성세 기업들 수주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딱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매일 가는 곳인데 한국자원정보시스템이라고 코미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리튬 가격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 목요일 날 69.5위안이었는데 이제 이 리튬 가격이 매일 중국에서 오후 4시에 리프레시 해줍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71.5위안으로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루 오른 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봐야 된다. 이렇게 수급이 먼저 개선됐는데 수급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수급이 한 4거래일 이상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악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전기차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 전기차만 화재라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전기차 화재가 예를 들어서 50건 정도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 뭐 완성차 같은 경우는 한 200건 나왔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지금 국내랑 해외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약 10에서 15%, 미국에서도 전기차 점유율이 10% 넘었다라는 뉴스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굴러다니는 차량 중에 100대 중에 90대는 내연기관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10대라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모수를 좀 키울게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이 9,000대가 굴러다니고 전기차가 1,000대 굴러다녔을 때 이제 그 1,000대 중에 50대가 사고가 난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비율도 정확히 동일한 규모를 봤을 때는 전기차에서 나는 화재랑 내연기관에서 나는 화재랑 동일한 숫자가 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확실하게 우리의 관심이 전기차에 많다 보니까 전기차의 화재가 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화재라는 뉴스로 검색을 했을 때 내연기관 화재는 클릭률이 낮은데 전기차 화재는 클릭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이유가 예를 들면 사실 내연기관차의 화재가 디젤차 같은 경우 꽤 많이 났어요. 근데 주로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거나 이럴 때 났거든요. 사실은 지하주차장에 가만히 서 있는데 나는 건 되게 이례적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뭐 소화기라든지 그죠? 이게 진화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전기차는 진화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량적인 것 말고도 정성적인 부분의 심리적 타격이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너무 전기차로 억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횟수를 따졌을 때는 그런데 이 전기차를 바라보는 분들의 투심이 있고 뉴스 클릭도를 봤을 때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화재 방향이랑 이 화재를 진압하는 난이도는
박사님 말씀대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정부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부분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BMS 부분에서 상당한 네. 자격 인증이라든가 이런 특허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미국 대선으로 가볼게요. 미국 네. 대선은 이게 참 성의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퍼센트는 누구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리스 대선 후보가 퍼센트가 높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높다고 여론조사. 하더라도 그분도 중국을 때릴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선 후보는 당선이 되면은 뭐 정말 누구나도 알 수 있듯이 공격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백지화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향 관세를 사실 그때 유럽에서 EU에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매길 때 25에서 50% 사이로 관세를 먹이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는데 실상을 열어보니까 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제 뭐 해리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뭐 IRA는 몇 퍼센트, 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 IRA 빵 퍼센트 이렇게 정해두지 말고 투자분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체크를 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뉴스는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포드가 전기차 생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쉽지만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은 강화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사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할 것이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도 항상 발목을 잡는 게 가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용화 시점이라. 그래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은 27년이고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차량은 아직도 7천만 원대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호재는 많이 없다. 호재는 많이 없는데 악재는 너무 악재로 보지 마시고 이면이 있고 이렇게 악재가 많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4거래를 넘게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최고의 호재는 주가가 오르는 거죠. 뭐. 그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얘기하면서 뭐 하루 급등은 아니고 V자는 아니겠지만 이제 바닥은 다진다. 얘기를 어려울 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올라갔다 밀리고 그러면서 최근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에 올랐던 건 사실 좀 가벼운 종목들이 시장을 2차 전지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뭐 엔캠 대주전자재료 그죠? 네. 그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일부만 국한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 셋업체들 이런 데들이 움직이니까 그죠? 결국 그 무거운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기관이나 이런 데 수급이 좀 입지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이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고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탑픽을 대주전자재료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완성세를 집중할 거고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수급이 오늘 이제 녹화 날이 8월 26일 월요일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100, 1000억, 10억, 100억, 230억 정도 들어왔고 외국인은 34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T로 돌아가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이 BMS 상에서 좀 이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과충전 90% 이상 왔을 때 사용자한테 알림이 오는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갖출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했고 중국이나 일본 대비했을 때는 특허 개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수급동에 보면 제가 한 4거래일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8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2주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네요.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랫단에 있는 게 공매도예요. 이게
이제 박사님하고 녹화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공매도가 11월 5일 일요일 저녁 8시 시간까지 기억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이틀 뒤 금요일 날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틀 뒤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매도 잔고가 347만 주였는데 현재 8월 21일 기준으로 167만 주까지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네. 차트를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근소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가를 하다가 소폭 감소를 했는데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공매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감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통계적으로 매일 똑같진 않지만 공매도를 환매수를 해도 순매수로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루 단위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공매도가 줄어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만 주 줄었죠. 그 다음에 8월 19일에서 8월 20일 갈 때는 뭐 만주 줄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거래를 종가로 곱해가지고 요 순매수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찍히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중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공매도 환매수가 맞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외국인의 찐매수가 맞기 때문에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제가 저번에도 전고체 배터리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에서도 박사님 말씀 해주셨던 뭐 대주전자 재료나 한농화성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지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내가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전고체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완성세라든가 양극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를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권해드리는데 저는 좀 더 보고 사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LG 엔솔이랑 에코프로는 좀 두시고 전고체 보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를 굳이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은 수급에 따른 기술적 접근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셀 쪽에서는 그러니까 삼성 SDI를 더 점수를 많이 줬다 주목했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실적도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또 전고체 쪽에서 파일럿 라인 하면 제일 빨리 가는 게 삼성 SDI잖아요. 근데 LG 엔솔이 오르네. 네. 참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늘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게 내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거랑 종목의 그렇죠. 움직임이 시장이, 다르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등락폭이 컸습니다. 되게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삼성 SD 꾸준하게 흑자를 그러게요. 기록을 하고 있고 중대형 배터리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12개월 선행포가 55인데 삼성 SDI는 12개월 선행포가 15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변동성을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삼성 SDI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파일럿 라인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 상반기에 상용화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삼성 SDI를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삼성 SDI를 살 거야까지 마음을 먹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는 실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 SDI가 안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배터리 대회에서 전고체가 한창 유명할 때 삼성 SDI가 그렇죠.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때 분명 수익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제 BMS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도 종목군 중에서 주도주는 누구냐? 튀어나가는 놈이 주도주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이슈와 수급이 몰리고 지금은 이제 무거운 LG 에너지 솔루션의 셀 가운데서는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주목할 기업을 장비업체 한 곳을 올라오셨나요? 네, 일단 제가 네. 탑픽은 CIS를 말씀을 드릴 건데 셀 중에서는 LG화학이고, 네, 셀 중에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전고체 중에서는 뭐 대주전자재료나 전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장비랑 전고체 동시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좀 CIS다라고 보고 있고, 참 그게 가슴이 아파요. 대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렇죠. 답변이 매번 맞으면 누가 전문가 활동을 하겠습니까? 다 매매를 하고 다니죠. 근데 항상 그런 거죠.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요게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신 다음에 이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장이 들어가셨을 때 시장의 움직임과 다르면 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네. CIS는 뭐 하는 회사예요? 네. CIS 같은 경우는 원래는 2차 전지 전공정 쪽 장비를 만들고 네.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장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사실 PNT랑 CIS랑 고민을 했습니다. 둘이 판매하는 장비는 다르지만 이 이제 약간 3사, 배터리 3사를 모두 기업으로 갖고 있고 실적이 안정적이고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실적 퍼포먼스는 PNT가 더 큽니다. 근데 저는 기술적 위치랑 수급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PNT는 정말 장비에서 탑픽이지만 전고체 모멘텀을 못 얻었습니다. 근데 CIS는 PNT만큼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 3사를 이제 전반 기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상반기 영업이익 43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2차 전지 양극재랑 셀 기업들 막 적자를 넘나들고 있는데 장비 기업답게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CIS는 다른 전고체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볼 때 같은 수혜를 입었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차 전지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손에 꼽을 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CIS 요 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CIS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대구에다가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 LFP 건식 쿼터 개발 국책과제 총괄기관으로 선정돼서 관련 소재랑 장비를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 전고체 소재 산업은 이제 자회사인 CI 솔리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략 세웠습니다. 셀 업체 중심으로 얘기했고, 셀 업체 가운데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다음에 장비 업체 CIS, 또 아까 이제 대주전자재료도 눈여겨 보신다고 했어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